최근 대만과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이 바이든 아시아 순방에 맞춰 군사훈련을 실시하자 대만도 이에 대응해 미사일 훈련을 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지난 26일 중국이 대만 인근 주변 해역에서 훈련을 하며 중국의 위협의 정도가 강해지자 대만은 계속해서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과 각종 무기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확히 두 국가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도 바이든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군사 개입할 것이냐는 말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스를 외쳤습니다. Are you willing to get involved militarily to defend Taiwan if it comes to that? Yes. You are. 중국이 대만을 적화 통일하게 된다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선 바이든의 행동은 당연한 결과이죠. 그런데 만일 중국과 대만의 전쟁에서 미국이 개입하게 된다면 한국의 상황이 다소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럼 중국이 우리나라를 견제할 텐데 그럴 경우 중국의 동맹국인 북한마저 우리를 공격하는 상황이 올 수 있죠. 하지만 걱정과 달리 중국과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섣불리 공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공산당들의 생각만큼 약하지 않거든요. 현재 세계 군사력 6위인 군사 강국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비한다며 육해공군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전략무기를 도입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카운터 목적으로 도입 설계된 무기도 많은데요. 이는 공산 국가들 전부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였죠. 그래서 시진핑은 사실 그 무엇보다 한국의 무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는 5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미 8개국에 수출한 자주포계의 명품 K9입니다. 한국의 K9 자주포가 본격적으로 배치된 이후부터 한국은 중국을 밀어내고 세계 2위의 포병 전력을 보유하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육군의 핵심은 K9 자주포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녀석들은 매우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몇 년 전 국방부가 K9을 K9A1으로 개량하면서 100km의 활공탄을 개발해버렸고 2030년대에 A3로 개량할 시기엔 무려 수백 킬로미터의 초음속 활공탄을 개발한다고 천명했죠. A3까지 개발된다면 사실상 이는 바로 앞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것이며 서쪽에 위치한 인천에서 발사할 경우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의 대도시들이 사정거리에 위치하게 되죠. 소름 돋는 것은 만일 1300문의 K9A3가 분당 10발에서 12발로 한꺼번에 퍼붓는다면 이를 요격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며 중국 경제의 핵심인 동북지역을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K9 자주포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주변국들에 한정해서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의 영역에 발을 디뎠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F-21을 제외한 세계 최강의 전투기 F-35입니다. 미국의 신형 전투기 F-35는 타국의 스텔스기를 압도하는 성능과 위상으로 하늘에서 이 녀석을 마주쳐서 이긴 녀석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종의 미친 성능 때문에 미국은 자신들의 1급 동맹국에만 판매하는 전략무기이죠. 현재 미국의 최우방국인 한국은 공군용으로 60대 F-35A를 도입하고 있으며 한국형 항모에 탑재할 함재기로 20대 F-35B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의 추가 도입은 KF-21 양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만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F-35만으로 중국 공군에겐 엄청난 위협이 됩니다. 중국의 언론은 중국의 스텔스기인 제니12, F-35와 대등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동맹국인 러시아조차 자국의 수호유-17과 F-35보다 훨씬 빈약하다고 평가했죠. 게다가 스텔스기라고 해놓고 대만의 군용 레이더에 포착되는 어이없는 일까지 터져 전 세계에선 제니10을 종이비행기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군은 5개의 정구로 나뉘어져 있으며 한국을 담당하는 북부정구는 인도를 담당하는 서부정구와 함께 중국군에서도 최정예에 속하는데요. 그러나 세계 최강급 전투기인 F-35 80대를 상대하려면 북부정구로는 어림도 없으며 최소 서부정구도 투입해야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중국군에겐 엄청난 압박이죠.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은 F-35만을 제압하는데 자국 공군의 20에서 30%는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상황까지 그려질 수 있습니다. 지상과 공중을 조졌으니 해군을 부셔야겠죠? 다음 세 번째는 한국형 항공모함인 LPX-2입니다. 국방부는 2030년대까지 한국형 경항모 LPX-2를 건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게다가 LPX-2의 건조가 확정된 이후 국방부가 KF-X 함재기형을 검토한다는 소식까지 내놨죠.
당연히 함재기형 버전은 기존과 달리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기 때문에 2030년대 초반에 취역할 LPX2보다 한참 늦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한국은 먼저 LPX2를 건조해 충분한 노하우를 터득한 뒤 후속함으로 KF-X를 탑재하는 중형 항모 한두 척을 추가 건조할 계획인 것이죠. 물론 중국은 총 6척의 항모를 보유할 계획이라 물량에선 한국이 확실히 열세인데요. 그러나 항모의 핵심이자 존재 이유는 사실 탑재하는 함재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4세대에 불과한 중국의 젠15는 세계 최강급 전투기인 F-35와 4.5세대 최강인 KF-21에게 학살당할 뿐입니다. 즉 양국의 함재기 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 만일 한국 해군이 피해를 입는다면 중국은 그 이상으로 희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중국 해군의 최소 절반을 한국 혼자서 봉쇄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하늘로 넘어와 다음 네 번째 무기는 현존 최강의 공격 헬기 AH-64 아파치입니다. 아파치 헬기는 보병과 기갑, 포병 등 가릴 것 없이 모든 육상병기의 천적으로 불리는데요. 특히 전용 대전차 미사일인 AGM-114 헬파이어 덕분에 악명 높은 전차 킬러로 군림하고 있죠. 한국은 36대의 아파치 헬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얼마 전 국방부와 육군이 36대를 추가 도입한다고 해 무려 총 72대의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거기다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까지 더하면 그 수만 100대가 훌쩍 넘어가게 되죠. 이런 한국의 아파치 헬기 도입은 중국에겐 다른 무엇보다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만일 2차 한국전쟁이 발발하거나 대만 때문에 한국과의 마찰이 일어날 경우 중국은 군대를 투입해 한반도를 침공할 겁니다. 그럼 중국은 육군이 주축이 되어 넘어올 텐데 그렇게 되면 아파치에 다 갈려나가는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치는 적이 밀집할수록 오히려 화력이 극대화되는 공격 헬기이기 때문이죠. 중국 육군이 자랑하는 인해 전술은 영토가 협소한 한반도의 전장 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밀려오는 족족 그대로 쓸려나갈 것이고 거기다 아파치에게 얻어터지고 운 좋게 살아남더라도 그들의 진짜 상대인 아시아 최강의 군단 제7기동 군단과 마주치면 어떤 대참사가 벌어질지 불보듯 뻔하죠. 중국이 한국의 아파치 헬기 도입에 그토록 개고픔을 무는 이유는 아파치만으로 한반도로 넘어오는 중국 육군의 개입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고 자신들의 영향력이 그 정도밖에 못 미친다는 사실에 미치고 펄쩍 뛰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이자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최종 병기 현무 미사일입니다.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한국 육군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국가 한두 개는 가볍게 초토화시킬 수 있는 세계 3위의 미사일 전력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핵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현재 한국 육군은 발사 속도가 마하치를 넘어 요격이 매우 어려운 현무2 탄도미사일과 현존 미사일 중에서도 최상위권의 명중률을 자랑하는 현무3 순항미사일 그리고 벙커버스터라 불리는 최강 현무4 미사일까지 지니고 있는데요. 이런 현무 시리즈를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총 2,000발 정도를 보유했다고 밝혔지만 주변국들은 이를 믿지 않으며 최소 5,000발 이상을 보유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무엇보다 현무 미사일의 사거리에 수도인 베이징을 포함해 중국 경제의 심장인 동북 지방이 전부 사거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은 현무 미사일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국이 수천 발의 현무 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한다면 중국군의 방공망은 10분의 1도 요격할 수 없을 거고 중국 대륙의 반절은 쑥대밭이 된다고 봐야 하죠. 이런 미친 짓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는 초강대국인 미국과 그에 준하는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은 현무 미사일을 포함해 자국의 무기들로 중국의 경제와 목숨줄을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인류의 역사가 말해주듯 국가를 수호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주변국이 쉽게 덤볼 수 없는 강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오늘도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국의 국군 장병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비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